네, 매번 업그레이드되는 위즈덤 칼리지의 우리 네. 연사님들 정말 어지간한 큰 행사에서도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교수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승의 날에 인사 한번 가고. 네, 마이클 샌들 포함한 정말 국내외 최고의 강연진들로 네. 대학을 만든 겁니다. 예, 그 대학 여러분 꼭 한번 마음의 대학, 어른의 대학 꼭 한번 다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 혜택들이 많아서 뭐 거의 무료로 다니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자, 그럼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 이야기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술주는 소폭 매물 나오면서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습 나타냈고요. 워낙에 2, 3주 전에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S&P 500은 보합으로 마감했고 상대적으로 지금 실적 발표를 하는데 코카콜라나 3M 이런 종목들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47% 올랐습니다. 호실적 발표를 했던 코카콜라 4% 올랐고 3M 7.6%, GM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올해보다 내년에 좋을 거다. 그리고 관세로 인한 영향이 생각보다 원래 어느 정도 손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좀 줄어드는 그런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4% 올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금값 많이 떨어졌더라, 금값. 예, 그거 좀 이따 좀 이따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거는 따로 지금 오늘은 지금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걱정의 목소리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엮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EPS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측에서는 일회성이다. 브라질에서 지금 세금 이슈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나 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만 본장에서는 강보합조는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EPS가 매출은 괜찮았는데 EPS가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시간에서 약 8%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이 등락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수는 그냥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엔화가 151.9엔 달러 대비 이게 152엔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가 된 거죠. 일본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취임을 하면서 엔화 약세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다시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시 좀 강세 쪽으로 좀 들어갔는데 그것은 중앙은행의 정책에 신뢰한다. 거기에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좀 썼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은 엔화 강세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하는 거고, 네. 이 사나이 총리는 옛날 아베 총리처럼 양적 완화, 금융 완화 쪽을 좀 얘기하는 쪽이라서 어느 쪽이 더 무게감을 실느냐인데 전반적으로는 금융 완화 쪽으로 시장이 좀 바라보면서 엔화가 올라가고 그런 영향이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지만 우리 원화가 다시 1,429원, 한 1,430원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걱정은 지금 몇 주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내부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한미 무역 협상 지금 거의 다 된 것처럼 또 얘기를 하다가 또 다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스럽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은 금부터 얘기를 할까요? 금 많이 빠진 부분들 네, 아까 관심들이 말씀주셨으니까. 많으시니까 또. 예. 금 가격이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 가격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21일 현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1일 오전 11시경 현물 금 가격이 약 6.3% 최대로 많이 빠져서 한 9% 빠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요.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아침 가격이 온수당 가격이 4,133달러 정도 되는데요. 최저가 3,980까지 떨어졌어요. 예. 하루네요. 네, 4,000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렇구나. 최근에 최고가가 4,380달러입니다. 네. 그러면 380달러니까 한 9%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4,380달러 있는 게 4,00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유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 기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됐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금이 빠진 거다. 과열된 투자 포지션으로 수급적 급락이다. 아니다. 인도가 지금
휴일이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계절적 수요가 둔화되는 구간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다 요거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인도 계절적 수요 둔화요? 네. 그런데 저는 요번에 보면서 이거 하나하나가 다 조금씩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틀린 말 같아요. 그냥 다 붙인 말 같고. 아니, 왜냐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있어서 금이 이렇게 올랐다면 위험자산은 빠졌어야 되잖아요. 다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지. 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요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사실은 이 7번 뉴스는 계속해서 제가 적어놓고 강연에 때 쓰는 건데 오늘 좀 가져왔는데요. 이런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채권왕 빌 그로스는 금은이 이제 밈 자산이 됐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은 이미 밈 자산이 됐다. 모멘텀 자산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도이치뱅크에서 금 비중이 30%를 돌파를 했다. 전 세계 어디가 돌파를 한다는 얘기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내에 금 비중이 30%를 돌파했는데 이건 1999년 이후의 최고치. 그러니까 25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예요. 그 달러 비중은 상대적으로 제가 이거 차트는 안 가져왔는데 굉장히 높다가 50% 이상으로 있다가 40%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이제 비상 자산이 아닌 대외 신용 방어 수단이자 달러 의존도 완화의 핵심 축이다. 외환 시장 안정과 통화 방어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니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금은요. 금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우리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시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금이 이렇게 오른 이유. 예. 저는 달러 왜 이렇게 금을 살까요? 달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많은 러시아, 중국과 같은 그런 국가들이 난 더 이상 달러보다는 금을 더 나의 선호 자산으로 챙길 거야에서부터 시작한. 대부분 이 금융권에서 하는 중론이 지금 얘기하는 저런 얘기거든요. 네. 이제 국가, 미국, 달러, 중앙은행의 화폐 못 믿겠다. 이게 이제 못 믿겠다. 점차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화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러면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코인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은행들이 코인으로 가겠어요? 과거에 우리 경험이 있는 금으로 가겠죠.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겁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중국이나 중화권이나 신흥아시아에서는 금 위주로 하고 있고 미국은 금도 뭐 일단 투자를 하지만 매수를 많이 하지만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고 있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화폐 가치의 하락이에요. 그리고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좀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금 가격이 금이 하락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갑자기 그러면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높아지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금의 수요가 다분히 지금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물론 모든 게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지만 그게 지나치게 요번에 그런 쏠림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가격이 약간 비이성적으로 올랐다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가격이 급등하는 거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3,580까지 갔다 4,133달러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뭐 내년에 5,000달러 얘기하고 그 이후에 더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빠지다 보니까 또 살짝 후퇴해갖고 내년에 평균적으로 4,500달러 되질 않겠냐. 그래도 여전히 금은 강세일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말을 제가 적어온 겁니다. 빌 그로스의 워딩. 금은 이제 밈자산이 됐다라는 개념으로 금을의 지금 수급적 요인을 보는 분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각자의 의견들이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뭘 설명드리려고 이게 길게 설명드렸냐면 미중 무역 협상 기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고 뭐 위험하게 이런 말은 다 붙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금 가격에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이 금 가격이 이번에 급격하게 하락했어요. 요거 전에는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코인이 급락했었어요. 네.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코인이 급락해 그때 엄청난 사람한테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뭐 트럼프 일가에서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다시 지금 비트코인 가격 보세요. 비트코인은 이제 가격이 되게 멈춰 있습니다. 맞아요. 계속 멈춰 있어요. 거기에 지금 예전처럼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근데 중간에 한번 급락했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요번에 금도 이런 일이 발생됐잖아요. 이거 되게 주식시장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런 느낌이지 않으세요? 이게 네네네. 지금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크게 급락한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별거 아니야라고 우리들에게 또 쇠뇌시켜서 그래서 다시 사겠고 막 이렇게 하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착시를 했든지 털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보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적으로 애들이 빠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코인도 그렇고 여기도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그러나 고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이상 징후들의 트리거를 자꾸 주는 거다라는 걸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걸 좀 이따 시장과 연결을 시킬 거예요. 시장도 똑같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도 특이했죠. 우리 시장도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어제 코스피가 오전에 플러스 2%였어요. 종가 플러스 0.24로 끝났습니다. 고점으로부터 매물 맞으면서 계속 빠져가고. 근데 뭐 하루 뭐 그렇게 됐다고 해서 뭐 고점 찍고 추세 전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올라가다가 매물이 나오는 걸 찝찝해하는 거죠. 근데 뭘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5일 동안 상승을 했어요. 네. 5일 동안 상승하면서 제가 여기다가 써왔는데 5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이 5.9% 6% 올랐어요. 5일 동안. 그러니까 어제 20일까지 5.9%고요. 어제 고점이 2%니까 어제 고점 기준으로는 얼마예요? 8% 오른 거예요. 5일 네. 동안. 이거 어떻게 매물이 안 나옵니까? 매물 나올만 하죠. 심리적으로도. 예. 네, 그런 가운데 매물이 나와서 어제 고점 2%에서 밀리긴 했는데 그런데 고점에서 매물이 나온다는 거에는 좀 찝찝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저한테 제일 많이 얘기했던 주변에 뭐 증권사 직원이라든지 그래서 얘기한 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로 조금 접어들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런 와중에도 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의 기대감은 아직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자사주 매각 소각 관련된 거 그리고 분리과세. 분리과세 네. 이거 지금 아직 반영도 안 됐어요. 네. 그런 것들이 미국의 주식들이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은 자사주를 매수해서 소각해가지고 자기 이익 나는데 아마존이나 이런 데는 아마존이 맞을 거예요. 이익 나는 거에 거의 90% 이상을 전부 다 그냥 이 주주 환원에 다 써버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주식이 계속 줄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우린 그런 거 있지도 않은 거예요 시장에.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내려와서 제가 지금 찝찝하다라는 표현을 주변에 하고 뭔가 좀 움직임이 불안한 거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그런 건 분명히 맞지만 우리 시장의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중간에 이 얘기 하다가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저의 정리를 말씀드려볼게요. 네. 저는 그래서 주변에 많이 물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은 장기 박스권 들어갈 것 같아요. 저 그냥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장기 박스권. 박스권으로. 네, 박스권으로. 뭐 6,300 여기서 6,300에서 6,700, 800 여기를 내년까지 계속 이렇게 가는 빠졌다가도 올라오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미국이 빠지면 같이 빠지지만 박스권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오르는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개인적인 전망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인 전망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어저께 저녁에도 밥을 먹으면서 시황 얘기를 쭉 하다가 증권사 직원이었는데 다른 지점장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이 앞으로는 미국이 조금 빠지면 우리는 좀 미국이 빠질 때 우리 시장이 좀 덜 빠지고 네. 미국 좀 오를 때 우리는 더 오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빠지면 우리 같이 빠지는 게 분명히 맞다. 근데 우리 시장의 기대감은 미국이 여기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그래서 박스권에 있는 쪽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 그런 지금 이제 오늘 뒤에 불안한 얘기도 좀 할 건데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부르짖고 한편으로는 네. 엄청나게 한쪽으로는 불안해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본인의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서 저는 저의 생각을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고요. 어제 윗꼬리 달면서 매물 맞으면서 내려왔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어제 삼성전자 마이너스 0.61,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3
뭐 이 정도는 물론 고점이 SK하이닉스 고점이 플러스 3.4였어요. 네. 그 고점으로부터 얼마 빠진 거예요? 5% 빠진 거예요. 5%. 네, 그러니까 불안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요, 이들의 매물이 좀 나오는 동안에 자동차하고 2차 전지가 강세에 합류했잖아요. 네. 어제 현대차가 고점이 7.6, 그리고 종가가 3.4% 올랐고, 기아도 고점 4.6에서 1% 올랐고요. 그리고 2차 전지의 종목들 먼저 지난주에 50%씩 올랐던 건 좀 어저께 많이도 안 빠졌어요. 어제 그냥 좀 조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새롭게 또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나노 신소재 이런 것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나노 신소재가 올랐습니까? 어제 11% 올랐고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흐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 반도체 쫙 올라가는 동안에 나머지 다 못 따라가고 그랬어요. 네. 못 따라가는 동안에 나중에 전력기기 올라갔어요. 그리고 2차 전지에 있는 ESS도 범 AI다 이러면서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조방원이라고 얘기하는 원자력이 먼저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조방만 남았잖아요. 근데 어제 조선이 일제히 다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조선주들이 어제 HD 현대중공업 10%, 미포조선 10%, 삼성중공업 5%, 세진중공업 15% 이렇게 올랐거든요. 어제 조선주에 올라가는 모멘텀도 있긴 했는데 오늘 뭐 전문가분이 나오시니까 이따 다시 한번 하시고 제가 그 뉴스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조선주에 관련된 뉴스들이 뭐 이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대만의 선사인 에버그린에서 총 28억 달러 규모의 선박을 발주했는데 14척인데 네. 한국과 중국에 나눠서 각각 7척씩 발주했다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건조해서 미국으로 가지고 가는 쪽으로 지금 한미 조선 협력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오, 네. 미국 선박은 타국에 건조를 못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타국의 선박들이 미국 연안에 가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법이 있잖아요. 네. 요거를 지금 법을 고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좀 서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의 조선시장 일부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발주도 있고 미래에 대한 이런 우호적인 누수가 나오고 그러면서 어저께 급등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어제 전반적으로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그러면 조방원에 있는 원자력 올랐고 네. 조선도 올랐어요. 방사는 아직 못 올랐어요. 그러면 반도체하고 조선하고 원자력 올랐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다시 금융지주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라서. 네. 그러니까 다시 또 시장은 순환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됐기 때문에 시장이 고점으로부터 밀려서 걱정스러운 부분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 자체의 전반적인 흐름의 기조가 바뀐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여러분 많이 유튜브 많이 보시죠. 이런저런 뉴스 보시면은 시장이 올라가도 모두 돈 버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해요. 네. 근데 실제로 보니 이걸 보세요. 8월 말 이후에 요 반도체는 9월부터 떴다 그랬습니다. 그 8월 말 이후에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높은 코스피가 한 20% 올랐어요.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높은 종목은 전체 상장사의 7.6%뿐이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요? 네. 다 졌네. 다 졌어. 근데 심지어 그 밑에 건 더 합니다. 8월 말 이후 코스피 상승하는 동안 주가 상승률 마이너스인 종목이 전체 상장사의 52%예요. 반은 마이너스 났다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 지수가 이렇게 뛰었는데 네. 절반은 진짜 손실이고 나머지 절반은 상대적 박탈감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보다도 어디를 계속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주식시장은 언제나 그렇지만 특히나 네. 지금은 더 지금은 아마 저런 데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가치주 펀드 이런 데요. 옛날 2차 전지 올라갈 때도 그랬어요. 네. 가치주 펀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종목도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저평가라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게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시장 내부의 양극화 현상은 그때마다 항상 있었고 그게 이 주식시장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쪽을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지수는 막 올라가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뭐 박스권에 계속 있으면 몇 년 기면서 지수는 하나도 안 변하는데 또 개별 종목으로 많이 또 먹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그렇죠. 제일 개인들이 개별 종목이 좋은 장은요.
시장이 박스권으로 있을 때, 시장이 박스권일 때 종목 장세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급격하게 막 팍팍 올라가는 장이잖아요. 그러면 개별 종목들이 쫓아오지 못해요. 이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올라가면서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수급이 확산되고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반도체는 차익 매물, 조선주 박스권 후 신고가, 최근 2차전지 급등, 자동차 하단 박스권에서 상승 등 수급이 순환하면서 종목 밑에 양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투자를 좀 하고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금 계속 지나가서 이렇게 지금 빨리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 보세요. 어제 이거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시트그룹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 81조 보고 80조도 놀랐는데. 그러니까요.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SK 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영업이 15조 전망하고 내년 영업이 81.5조 전망한답니다. 26년 한답니다. 그러는 겁니다. 얘들이 했으니까요. 26년 매버리 가격 상승률은 시장 예상보다 높을 것이다. 그래서 멀티플 PBR 2.8배 적용해서 기존의 48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불러드리면서 SK 하이닉스의 최고 목표가 나온 게 58만 원이었어요. 지금 64만 원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삼성전자도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메모리 평균 가격이 D램 37%, 낸드는 39%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년에 영업이익을 80조, SK 하이닉스 81.5조, 삼성전자는 80조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도체는 63조를 전망한다. 근데 이것에 PER이나 PBR을 쓰지 않고요. SOTP를 썼는데 이거는 지주 여기 분야가 많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오타가 하나 있는데 메모리, 파운드리, 디스플레이, 모바일, 가전 다 있잖아요. 지주회사처럼. 얘네들의 멀티플을 다 다른 걸로 하거든요. 똑같은 잣대로 하지 않고 다 다르게 하거든요. 어떤 건 PER하고 어떤 PBR하고 뭐 이렇게 다르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서 했을 때 이 SOTP를 씁니다. 이걸로 계산했을 때 목표가 13만 3천 원에서 14만 5천 원 상향한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이 지금 삼성전자가 14만 원 넘어가고 SK 하이닉스 64만 원 가면 지수는 곧바로 수직으로 그냥 5천까지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81조? 엔비디아 실적이 얼마게요? 엔비디아 실적? 네. 엔비디아 영업이익이? 한 100조 되나요? 엔비디아가 100조 좀 넘어요. 이거 제가 그래서 어저께 하루 종일 이걸 보고 있었는데 뭐 단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엔비디아가 130조 됩니다. 영업이익이. 마이크론이 하네요. 마이크론 14조뿐이 안 돼요. 일단 시총하고 당연히 근데 단순 비교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81조가 나올 수 있나? 왜냐면 엔비디아가 있는데 여기는 SK 하이닉스는 거기에 납품한 회사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 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있지 않으세요? SK 하이닉스는 내년에 81.5조 전망으로 해놓고 삼성전자는 모든 사업 부분 다 합쳐갖고 80조로 해놨어요. 80조로 내년 전망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600조이고요. SK 하이닉스는 400조가 좀 안 되죠? 맞아요. 400조 좀 안 됩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은 SK 하이닉스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업마다 한 국가마다 그리고 시장 사이즈마다 멀티플이 당연히 다 다르죠. 그래서 목표 주가 다 다르죠. 이익에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났다고 무조건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거 있잖아요. 식품주, 음식료주, 전통적인 성숙 기업들. 그런 데들은 멀티플이 굉장히 낮아요. 이익이 많이 나도. 근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성장률을 감안한 거예요.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렀어?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진짜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나오는 거. 이 숫자가 나오는 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 주시장 전체도 그렇지만 이 섹터 자체를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좀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보고서이고 뉴스였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맨날 물어봐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넘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요즘 있습니다. 들으셨죠? 네. 가능할까요?
제가 맨날 물어봐요. 돌아다니면서 저도. 뭐래요? 그럼 답변은? 네? 답변은 뭐래요? 가장 현실적인 답변은 네.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모멘텀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이제 그게 가장 와닿는 답이었어요. 네. 진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루어질지.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는 부분보다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과 호주의 히토리 협정 맺은 건 뉴스가 뭐 이틀 3일 전부터 계속 있었죠. 근데 요거 왜 뉴스 가져왔냐면 3일 전 건데 계속 뉴스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와 호주 총리가 어제 그저께 공동 서명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광물 및 히토리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하여 미국과 호주의 프레임워크를 한다. 향후 6개월간 총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 내용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가져왔냐? 중국이 한마디 했습니다. 중국 관영지에서 히토리 공급의 핵심은 자원이 아닌 첨단 정제 기술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협력이 단계적으로 중국의 지배적 위치를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인지 모르지만 지금 어제 시작에 좀 찝찝한 내용 중에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 안 될 수도 있다. 요렇게 또 딱 한마디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뭔가 또 먼저 다 얘기를 해놓고 가잖아요. 그게 뭔가 불협화음이 좀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2번 빼고요. 그리고 3번, 4번 뉴스 말씀드렸고 중국의 배터리 수출 통제가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2025년 11월 8일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및 핵심 양극재, 음극재 관련 생산 기술 및 장비 수출 통제한답니다. 11월 8일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요.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금 말씀드렸고요. 짧게 지금 미국 시장 걱정하는 쪽의 내용이 뭐고 그리고 그게 반론은 뭐고 이걸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제가 이런 내용도 많습니다. 막 계속 간다고 하지만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막 위로 막 지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부적으로는 걱정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미국 주식의 시가총액이 약 67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가 됐는데 미국 GDP 대비 220%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워렌 버핏이 GDP 대비 100% 아래는 뭐 좀 안전적이고 100에서 150%가 일반적이고 150% 넘어가면 위험하고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 220%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이 반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현재 스위스는 228%, 대만은 330%, 홍콩은 1700%. 이건 신영증권의 자료인데 제가 어제 챗GPT로 한번 눌러봤더니 스위스는 232%, 대만은 329%, 홍콩 1400%라는 거예요. GDP 대비 버핏 지수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내 GDP보다 해외에서 매출을 내는 글로벌 기업들이 훨씬 많은 국가들은 얘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지수와 가지고 이거를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가총액이 총 67조 달러인데 아시아 주요 시장의 시총 총합이 22조 달러, 유럽 시장의 시총 총합이 19조 달러. 그래서 아시아하고 유럽에 있는 주요 시장의 총 모두 합친 시장이 41조 달러. 근데 미국 한 국가의 총 시가총액이 67조 달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IT 버블 이후에 더 벌어졌고, 그리고 미국은 2000년도 지나면서 08년도에 QE를 크게 한번 했고 2000년도에 QE를 크게 하면서 유동성과 그리고 AI의 성장, 빅테크의 성장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 AI 성장, 그리고 미국의 리쇼어링으로 밸류가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주식시장에서 보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버 액션해서 지수가 또 뭐 오버슈팅해서 그러면서 갈 때는 이게 맞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만 계속 그 길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걱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 자체를 걱정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이 또 함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거품 영역에 진입한 자산이 많아 손실 위험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영국의 전략 분석가, 시황 분석가의 내용을 그냥 한 줄로 가져왔는데 현재 AI 열풍은 닷컴 버블보다 17배,
2008년 부동산 거품보다 4배 지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버핏 지수 얘기를 드렸고요. 미국 시장의 최대 위험은 주식시장 붐이다. 무디스의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주가 급등이 고소득층 소비를 자극하고 있지만 시장이 만약에 반전되면 이들의 소비가 급감할 수 있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상위 10%의 고소득층이 전체 소비의 약 50%로 전체 소비를 지탱하고 있다. 일부 취약 소비층은 과도한 대출로 부담이 직면해 있고 최근 자동차 금융 기업들의 파산 사례는 소득 하위 계층의 압박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보면 전 세계도 양극화돼서 미국 위주로 가고 있고 기업들도 양극화돼서 좋은 빅테크 위주로 가고 있고 미국 내의 사람들도 국민들도 소비가 양극화돼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사실은 이코노미스트들이나 학자들은 이런 걱정들을 옛날부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이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가운데 이런 거 한번 볼게요. AI를 그냥 우리는 AI 성장만 보잖아요. 네. 근데 AI는 제목이 이거예요. 산업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제목이에요. 뭐냐면 시장은 AI 기업 거품만 걱정하지만 기존 산업 붕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스톤에서는 AI 리스크 평가를 투자 결정의 최고 우선순위로 격상해서 모든 사업, 기존 투자 및 향후 투자에 대해서 AI가 사업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AI가 위협하는 산업은 이렇게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예. AI가 오히려 수혜인 산업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반적으로 AI로 인해서 수혜가 되는 쪽하고 특히 피해가 되는 산업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쪽 산업에서는 뭐 투자를 줄인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들으셨으니까 아마 그냥 생각을 좀 해보시면 지금의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서 본인의 생각 정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요즘에 이런 얘기들 계속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하고 나는 액션을 어떻게 할 건지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할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여러 각도에서 판단해 볼 수 있는 네. 근거들을 좀 많이 오늘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서 아마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